공장들은 안 그래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동화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관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요.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저희 3차원 머신 비전 시스템입니다. 조인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위험한 일을 로봇한테 떠넘기고 싶은 클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진환입니다. 저희는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게 꿈인 3차원 머신 비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팀이에요. 3차원 머신 비전이 공장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요, 그동안 이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었던 많은 작업들을 대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공장 환경, 노동 환경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해요. 큰 공장, 작은 공장 있지만 사실 모든 공장들이 위험한 장비들이란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공급하고 있는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루는 설비들은 더 크고 무겁고 그렇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안전을 굉장히 많이 챙기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이제 실수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완전히 100% 막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위험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실제로 사람을 대신하려면은 로봇이 이제 사람 대신 물체를 조작을 해야 되는데, 물체를 조작을 하려면은 실제 거리 단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2차원 머신 비전들은 그거를 해주지 못했었고요. 3차원 머신 비전이 밀리미터 단위로 대상물의 위치나 거리의 크기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사람 대신에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컵이 로봇 앞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로봇이 자기가 팔을 뻗어서 이 물컵을 잡으려면 자기 기준으로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각도로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차원 머신 비전으로는 그걸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3차원 머신 비전 자체는 그 촬영 결과물 자체가 카메라 기준으로 대상 물체의 거리를 바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를 토대로 로봇한테 이제 알려줘서 로봇이 팔을 뻗어서 물컵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봇은 지치지 않습니다. 로봇이 설정이 잘 돼 있다면은 지치지 않고 24시간 사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거기에는 저는 뭐랄까 약간 철학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를 보면 몇 번의 이제 혁명이 있었어요. 이제 농업혁명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었고, 또 정보화 지식혁명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AI 혁명까지 있는데, 농업혁명 때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수렵 채집인들이 다 굶어 죽은 거 아닙니다. 결국 이제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순응을 해서 인류는 더 번성을 하게 됐고요. 지금 도래하고 있는 AI 혁명,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로 당장 공장의 그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그걸 토대로 인류가 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저희가 원팀 인하우스로 직접 다 하는 팀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다 보면 하드웨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바로 이제 하드웨어 튜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개발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요. 또 고객이 요구하는 그 높은 성능 이상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 이제 주요 고객사 자동차 공장을 예로 들면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한번 있었죠. 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장들이 당장 그 생산 설비를 늘리거나 변경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몇 년 전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큰 그 이슈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분들이 굉장히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장 가동은 멈추면 안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1, 2주씩 셧다운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공장들은 안 그래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자동화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관심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요. 그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이 바로 저희 3차원 머신비전 시스템입니다. 저희 이제 코어 제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차원 카메라인 코픽 3D가 있고요. 이 코픽 3D를 통해서 얻은 이제 대용량 고정밀 3차원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3차원 머신비전 솔루션 소프트웨어인 파인 로컬라이저가 있는데요. 저희 코픽 3D는 마치 사람처럼 눈 두 개가 달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는 이제 카메라니까 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가 아니고 프로젝터입니다. 패턴을 이제 조사하는 프로젝터고요. 프로젝터를 통해서 패턴을 조사하고요. 이 패턴이 대상물에 맺히는 장면을 반대쪽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턴을 한 장만 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장의 패턴을 빠바바바방 쏴갖고 그걸 이제 싱크를 맞춰서 카메라로 빠바바바방 받은 다음에 그 누적된 패턴들을 해석을 하면은 이제 앞에 있는 장면에 3차원 형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3차원을 측정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서부터 올해 이제 2분기까지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설치하고 운영하고 안정화 작업까지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멕시코 공급한다고 했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접하는 멕시코가 굉장히 안전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단체로 방탄조끼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갈 때 사설 경호원을 좀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이제 막상 방탄조끼도 없고 경험도 없이 갔는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역시 이제 사람 사는데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일단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고객사의 해외 공장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해외의 고객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 영업을 할 계획이고요. 자동차 OEM이 현대차, 기아도 굉장히 글로벌하고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또 다른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그 메이커들 문을 두드려서 열심히 영업을 해서 해외 공장에 진출을 할 계획이고요. 해외 시장에서 저희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능적인 면도 그렇고 가격적인 면에서 국내 고객사를 충족시켰으면 해외 고객사는 200%, 300% 충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쓸 때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처음 등장한 게 1820년대예요. 한 200년 동안에 이제 2차원 영상으로 세상을 잘 담아온 거죠. 근데 앞으로는 저는 이게 다 3차원으로 바뀐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당장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 3차원 카메라가 공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도 3차원 카메라가 탑재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할 때도 3차원으로 촬영을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온다고 믿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다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공장에 집중을 할 계획이고요. 근데 공장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큰 공장들 많지만 작은 공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이벤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중소형 물류 이제 거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택배 영업소 있잖아요. 택배 영업소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배달해야 될 작은 그 상자들을 또 다 분류를 해갖고 나눠서 실어서 고객분들한테 배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분류를 하고 적재하는 작업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순전히 투자로 어떤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도 뭔가 그 시장의 니즈도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타겟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군데 섭외를 해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투자로 자동화를 하는 설비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 공장에 집중을 해서 큰 공장 하고 있지만 중소형 공장들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자
출신이죠. 이제 학석 박사를 했고 원래 학계에 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이제 팀을 만들었고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어필을 했냐면은 기술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려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 기술을 하나 갖고 있다고 여기에 매몰돼서 이것만 가지고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는 기술은 갖고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직접 현장에 가봐야죠. 가서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희도 공장에 가서 정말 다양한 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설비를 기획하시는 담당자분, 이 설비를 도입을 했을 때 그걸 이제 메인터넌스 하실 분 담당자분 뿐만이 아니라 현재 직접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업자분들, 인터뷰까지는 아니지만 쓱 가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뭐가 불편하세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계속 물어보고 그 공장을 저는 계속 눈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화가 굉장히 저희한테 주어진 큰 숙제입니다. 진짜 자신 있게 저희는 이제 수출 기업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진짜 해외 고객들을 유치하는 영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고요. 동시에 현재는 대형 공장들에 집중되어 있는 저희 제품군을 중소형 공장들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